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1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금요일날 휴장이라서 못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을 끝내고 개장을 했어요. 장 초반에 약세였죠. 약세였는데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다우는 플러스가 0.3% 났고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장 초반 하락세는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휴장 전까지 휴장일도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그 3월 비농업 부문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죠. 그 전에도 ADP 민간 고용이 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창구 건수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물론 실업률은 3.5가 나왔어요. 고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이제 시장을 약간 하락으로 좀 이끌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의 상승의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좀 연결돼 있다라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죠.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9조대에서 6천억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핸드폰이 살려줬는데 반도체는 손실이 거의 4조 5천억 정도 나왔던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감산 의미 있는 지점까지 감산을 하겠다. 그게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치킨 게임을 해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의 넘사벽이 되기를 좀 사실은 바라봤었는데 조금 지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산을 돌입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미국 시장도 반도체 업종 마이크론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어저께 반등을 시키는 유일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악재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14일부터 이번 주에는 이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4일부터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어요. 어닝 시즌이라고 그러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항상 미국은 어닝 시즌이 은행주부터 시작하죠. 은행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SVB 파산했었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문제가 되고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은행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때 실적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부터 이제 은행주 실적부터 해서 기업들 실적, 테크주까지 확인해. 사실은 테크주들은 이제 미리 침체를 대면서 감산을 좀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침체 쪽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또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것이 이제 지표들이 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일 날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6.0이 됐었죠. 6.0. 6%. 근데 이번에 지금 5%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갑자기 쭉 떨어지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번에는 소비자 물가시나 생산자 물가시나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유는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음 달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와서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봐야 되겠죠. 예상치를 빗나갈지 아니면 5.0이 정말 나와서 둔화되는 느낌을 줄 건지 요거 좀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생산 물가가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F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FMC 의사록 공개. 연준의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도표 모습, 그다음에 그들이 정말 5월달에 0.25%를 금리 인상하고 마무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 0.03% 하락했고요. 다우는 0.3% 상승한 모습이네요.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횡보했죠. 횡보한 상황이고요. 장중에 0.4% 하락을 했었네요. 하락을 했다가 되돌렸고요.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던 걸로 기억해요. 1.35% 하락했다가 4년에 끝났지 5일선에 걸쳐있는 상황,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유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거고요. 이게 추세적인 부분을 아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가려면 이 공간을 열어야 되거든요. 공간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유가가 연준의 어떤 의원들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지난번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유가가 64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64불이 내려갔던 지점, 지난번 고점을 이제 80불부터 64불 내려갔던 부분은 다 3월이에요. 그리고 올라왔던 것도 3월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4월 올라오면서 다 80불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평단가가 지금 얘가 한 70불이잖아요. 70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불 이상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5불에서 10불 정도 올라가서 87, 8불 가버리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3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그때 열려봐야 아는 거죠. 발표되고 봐야 아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이 작년에 급매수를 했는데요. 1136톤을 샀다고 하는데, 1136톤을 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뭐 일봉 보면 안 되고요. 월봉 봐야 되거든요. 월봉에서 지금 지난번 고점 부분, 윗꼬리 부분에서 놀고 있잖아요. 몸통으로는 최고가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윗꼬리까지 생각하면 최고가는 아닌 거죠. 2089불까지 갔으니까. 하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금은 최고가인데, 이게 중앙은행이 사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많이 샀어요. 항상 보면 중국, 러시아가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중앙,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아마 금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금을 안 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 사는 은행들이 이제 금을 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금은 결국 침체, 앞에서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고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침체 우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결국은 시장의 침체를 우려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 원래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금값이 더 가야 되는데 침체 때 금으로 더 가네요.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도 올라가지 않던 금이 침체가 오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투자처가 이 위험자산 좀 위험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위험자산 위험한데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뭐 삼성전자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 금값의 동향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어디 2,500을 돌파했어요. 올라선 거에는 2차전지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에코, 삼형제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외에는 없죠. 다른 종목들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감산했죠. 그 영향이 컸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봐야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지금 6개월치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다 처분이 되지 않으면 감산해봐야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재고가. 저는 이게 감산이 전 세계적으로는 호재라고 했지만, 사실 감산을 함으로 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다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치킨 게임을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구조조정이 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이 감산을 해버려서 좀 아쉽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감산으로 해서 점유율이 줄어들지 넓어질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 점유율이 줄어든다면 실수가 아니에요. 옛날에 오펙이 감산하면서 점유율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오펙이 감산하면서 점유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산을 해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증산을 해서 경쟁업체들 다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그 감산한 만큼을 점유를 뺏겼던 게 오펙 사우디였거든요. 저는 걱정이 좀 되는데 삼성전자가 점유를 더 늘리면 좋겠는데요. 늘리지 못하고 만약에 점유를 뺏겨버리게 되면은 허사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